이 와중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간부에 대해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경호처가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서 경호 3부장에 대해서 해임을 의결했는데 이 간부가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영장 집행 맞는 거 위법 소지 크다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경호처에서 경찰 국수본에 비밀 유출했다면서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어요. 해당 간부 측에서는 경호처 내부의 비밀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 찍어내기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이분이 뭐 업무상 비밀을 뭐 얘기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려하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경호처 장악을 위해서 자신의 인사권을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한 것을 보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아폰이라든지 그 서버라든지 다른 조치들도 취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속히 좀 김 차장에 대한 좀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 했었죠. 그 가장 먼저 떨 사람들이 아마 경호처 직원들일 거다. 네. 그렇죠. 윤석열 체포하러 왔을 때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체포를 하게 열어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해졌다라고 했는데 진짜 안타깝네요. 일단 안타깝고 결국은 이게 내란 수계가 돌아와서 그래요. 사실은 진짜로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조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결정을 법원이나 검찰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김성훈은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는 체포 대상이 그러니까 체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김성훈이 복귀를 한 건 아니죠. 그냥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이 정도 징계를 하겠다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석열이 관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어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다시 윤석열을 좀 재구속해야 된다. 뭐 오늘 한겨레였나 그 칼럼에 아니 저기였구나 오마이뉴스 이충재 칼럼에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는 4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칼럼도 나왔던데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밖에서 이렇게 있는 게 큰일이고 김성훈도 이제는 뭔가 조금 검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성훈을 저렇게 냅두는 게 맞나? 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일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 해라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에서는 아직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고심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나온 기사를 보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언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좀 청구하려고 요청을 할 건지 그건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가지고 업무에 복귀하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정지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3번이나 검찰에서 반려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결론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도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굉장히 맞아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와중에 나를 반대하는 간부를 해임 처벌하는 게 맞냐는 거죠. 사실은 이 와중에 요때 이 포인트를 이 틈새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저도 김성훈에 대한 다시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무엇보다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고 지금 꼬여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어쨌든 아직 파면이 안 되고 관저에 있으니까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구속은 그 이후에 이제 자연인이 돼서 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파면 다음에 구속 윤석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이거를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은 단계가 이제 해임을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남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했는데 우리 정부가 2달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국내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에 추가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외교 공백이 그대로 노출된 거잖아요. 추미 대사는 뭐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문제가 지난주에도 외교부 대변인인가요?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것이 아니다 논의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관련 낌새도 눈치채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하고 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잖아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낌새조차 챙기지 못했다. 이건 정말 뭐하는 집단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능하죠. 무능하고 이게 처음에 아마 한겨레 보도로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먼저 이런 사실을 이달 초에 알고 사실관계를 이제 미국 쪽에 문의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저기 한겨레가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1월이에요. 1월 며칠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월이면은요, 1월 20일 날인가 바이든 끝나고 트럼프 들어왔어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뭔가 그 옛날 이제 끝난 정부가 임기가 이제 마치는 정부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죽어도 이거를 하고 가야 됐어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금 한 거지만은 사실상 저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자, 2023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핵무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게 근데 2023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이게 지렛대로 조금 협상의 지렛대로 하려는 거 아니었나 이런 관측들이 나왔고,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핵무장은 안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해구산을 좀 더 넓혀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쳤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계속 핵무장 얘기하고 국방부 장관도 작년 8월이었나요? 그 9월이었구나. 그 저기 청문회. 임기 초반에 청문회에서 핵무장할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조태열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게 논외의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재작년에 이게 벌어졌던 일이고 작년 중순까지 있었던 일들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1월에 막판에 이렇게 들어간 거는 결국은 이거는 계엄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내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완전 빡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전화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가 전화했는데 다 전화 안 받고 지금 조태열도 안 받고 다 안 받고 완전 빡친 거죠. 그러니까 야 한국 거치게 한국 조질 거 뭐 있어? 이렇게 이게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하필이면 1월 달에 퇴임 앞두고 며칠 앞두고 이걸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파만파구나 지금 이 계엄 내란이 정말. 지금 방금 속보가 떴네요.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에 재신청한다고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우리 방송 듣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신청하기로 했나 보네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은? 이게 우리 한미동맹의 큰 두 축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군사 외교적인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 관세 정쟁 등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 한미동맹도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트럼프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통령 체제가 복귀가 되면, 그러니까 대선을 치러서 복귀가 되면은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갖고 우리를 상당히 압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협상 외교상 한미 뭐 군사 동맹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하고 주한미군 빼내가겠다 그런 얘기까지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미 동맹이 상당히 균열이 생겨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외교 문제까지 벌어진다라는 것, 특히 가장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될 미국과 갈등의 소지가 점점 커진다는 것 자체가
큰일 났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 동향 파악하고 미국의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지정은 됐고 다음 달 15일에 예정대로 공표가 되면 앞으로 이제 뭐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 제약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간국가 지정이 이제 결국은 12.3 내란 탓이다 이런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SNS에 이제 민간국가 지정 이런 게 비상계엄 막으려 했던 이유다 뭐 이런 얘기했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탄핵 남발 때문에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 탓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이것도 좀 억지 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뭘 비유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 던지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야당 탓하는 것은 우리는 집권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발 민주당 탓, 이재명 탓은 그만하시고 그래도 아직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할 거는 이 대미 외교에 있어서 공적 라인들이 거의 망가지고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정영진 부회장은 트럼프 장남하고 상당히 우정도 나누고 우호 관계가 강한 것 같은데 좀 특사로 정영진 부회장을 좀 파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진짜 뭐 말이야 방구야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 안 당했으면 이거를 그러면 1월달에 파악을 했나요? 그러면은 이거 모르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2달 뒤에 알았다는데.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주미대사는 뭐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국정원장 조태용은 전 주미대사였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능력해.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고 미국이 일부러 안 알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좀 이거 자체를 일종의 이제 징계처럼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안 알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탄핵 남발 이런 얘기 좀 아무데나 좀 갖다 붙이지 마라. 예. 그러니까 탄핵 남발 뭐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런 데다 갖다 쓰면 안 되죠. 예.